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오늘은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자평진전 용신격국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또 오늘은 이제 이 정관격 사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자평진전에서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격과 용신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격이라는 것은 어떤 틀, 테마 이런 얘기고, 용신이라는 것은 이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에 가지게 되는 주된 가치관이라든가 틀, 내가 월지 부모로부터 어떤 타고난 나의 재능, 어떤 사회성, 뭐 인생의 어떤 이 직업성을 이렇게 이제 그거를 대표하는 게 용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관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정관을 잘 쓰고 사는 어떤 사주다. 그리고 뭐 상관격이다, 예를 들면 상관격이다 그러면 상관이 용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스럽게 어떤 직업이나 그 사람의 인생의 틀이나 테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주구나. 그래서 이게 뭐 사길신과 사용신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길신은 관제인식, 뭐 재관인식해서 정관, 그 다음에 재성, 인성과 식신. 식신은 좋고, 그 다음에 뭐 사흉신, 사흉신, 살상겁인. 살은 뭐 편관, 상은 상관, 겁재나 양인, 이것들은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쓰고 사느냐, 그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정관격을 포함한 정팔격, 저는 정팔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정팔격은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격과 용신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큰 개념에서. 그리고 그래서 정팔격은 우리가 이제 정관, 그러니까 재관 인식에 그다음에 뭐 재성, 이 재성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재성이라고 퉁 치는데, 재성을 또 편재, 정재 로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관, 편관, 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인, 편인, 그리고 식신, 상관, 상관격, 편재격 한 요 8가지를 정팔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격이라기보다는 특별격이라고, 저는 좀 특별하다. 특별격 2개. 는 격이라고 하는 게 용신이 아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 특별격은 크게 이제 양인격하고요. 그 다음에 록겁격이라고 해서 양인이 아닌 겁재나 비견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격인데 어떤 그런 틀인데, 용신이 양인이 아닌 어떤 특징이 있고요. 록겁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정팔격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정십격해서 양인격과 록겁격, 그 다음에 요 십성 8가지 격을 해서 정십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거는 나누는 어떤 기준의 어떤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우리가 보통 십성이죠. 십성 뭐 십신, 육신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십신이 가지는 어떤 인생의 테마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용신, 사길신으로 나누기도 하고, 사길신은 순용한다. 그러니까 순용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생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그쵸?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고, 사흉신, 사길신은 그렇고, 사흉신 뭐라 그랬죠? 살상거비는 힘을 빼주거나, 그 다음에 극해주거나 억제해주는 게
이제 이거를 잘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역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이 정관격, 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제가 이제 정관을 첫 번째로 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10개의 이 격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뭐랄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대표라고 하기도 그렇던데 어쨌든 제일 존귀한 어떤 그런 격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정관격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정관 다음에는 이제 제격 다음에 정인격, 뭐 편인격, 식신격 해서 길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 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흉신이라고 하는 편관격, 상관격, 양인격, 록겁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뭐 한 10개, 8번에서 10개 정도의 강의로 나눠질 것 같고요. 이론적인 어떤 여러분들 내용하고 뒤에 이제 실제 사주를 어떻게 감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십성이나 이 오행의 상생상극만을 요 어떤 표를 여러분 이해를 한다면 이 격국용신 강의는 거의 뭐 한 7, 80%는 이미 다 알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 이 개념도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견 겁재는 일간과 같은 어떤 오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비견이 생하는 게 식신상관이죠. 그쵸? 일간이 생하는 게 식신상관이고, 그 다음에 일간 기준으로 극을 하는 게 편재와 정재죠. 음양에 따라서 이제 정편재로 나눠지고, 나를 극하는 게 정관 편관이다. 그리고 나를 생하는 게 인성 정인 편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일단 일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각각 식신상관의 기준, 정제와 편제의 기준, 정편관의 기준, 정인편인의 기준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엄청 이 격국용신 강의는 이 이론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색깔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사길신은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식신, 정제편제, 정관, 정인편인을 제가 이제 요거를 사길신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흉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겁재, 상관, 그 다음에 편관. 근데 이 겁재가 이제 그 양인으로도 이제 분류가 되는데, 요 비견 같은 경우는 흉신으로 딱 분류하기도 그렇고 길신으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 중간 정도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오행으로 보면 목이, 그쵸? 목이 생하는 것은 화다, 목생화. 그 다음에 목이 극하는 것은 목극 토다, 일간을 기준으로, 목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다, 금극목이구나. 목을 생하는 것은 수구나, 수생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여러분들 요 정관격에 대해서 요 그림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보면은 이 정관 편관은 모두 나를 극하는구나. 나를 극하는 기운이다. 근데 편관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고, 정관은 극하긴 하는데 극이라기보다는 제한다 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부드럽게 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살이라고 하는데, 이 관은 보통 정관을 얘기를 하고요. 살은 이제 편관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재화가 안 된 것은 살이다. 그쵸? 이 죽일살이라고 해서 살이라고 쓰고 재화가 된 것을 평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뭐 구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사주 통변하고 해석하다 보면 살이라고도 하고 그냥 평관이라고도 하고 뭐 칠살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놈이 그놈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략적인 그냥 뭐 평관은 어떤 재화 예를 들면 뭐 식신상관으로 극제를 하든지 인성으로 살인 소통을 하든지 그쵸? 아니면 이제 그 양인으로 이렇게 합사를 하든지 요게 이제 어떤 평관의 재화 선법인데 그렇게 된 것은 평관이고 그렇게 안 된 것은 살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저는 평관살을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도 뭐 사주 해석하고 통변하고 설명하는 데는 큰 뭐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살이라고 정평관은 나를 일간하고 비견하고는 음양과 오행이 모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간목이다. 그럼 옆에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이게 비견인 겁니다. 그런데 음양이 다른 을목이 이렇게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겁재다. 비견은 나와의 어떤 그 공정한 경쟁성, 그 다음에 뭐 경쟁자, 나와 어깨를 같이 하는 거죠. 공평한 어떤 재성의 분배, 어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겁재는 훨씬 나보다 좀 욕심도 많고, 힘도 세고, 그쵸? 다양한 수단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나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는, 그래서 뭔가 재성을 나눌 때, 나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군겁쟁제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면 시주든 어디든 여기에 뭐 기토가 있다. 그러면 갑기합을 하고 있지만 호시탐탐 월간에 있는 비견과 그쵸? 연간에 있는 겁재가 나의 소중한 이 정제를 뺏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훨씬 빨라야겠죠. 그래서 이 정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정관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십성의 이제 이 극제도를 보면 상생상극도를 보면 이 정관과 평관이요. 이 정관은 나를 극한다. 근데 이 정관은 극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통제한다, 책임진다, 관리한다, 나를 지킨다, 보호한다, 뭐 그런 의미, 그래서 평관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이 사길신 중에 가장 어떤 존귀한 어떤 존재도 될 수 있고요.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죠? 어떤 그런 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사길신이라고 하는 관제 인식 그쵸 중에 관 또는 재 요즘에 들어서는 사실은 이 관보다 이 재는 뭐예요? 돈이잖아. 재관 인식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돈보다는 이 관, 명예, 틀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관이라는 의미가 회사, 지작, 뭐 직장, 조직, 여자한테는 남자 뭐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옛날에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 의미는요, 이 왕을 뜻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관, 왕 또는 뭐 임금,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 규정, 규칙, 어떤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룰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상으로는 왕이나 임금. 그래서 여러분들 상관경관 있잖아요. 이 상관이
이 상관이라는 것은 상관이 극하는 게 정관과 편관을 극하는데 그 중에 상관은 정관을 무지막지하게 극하거든요. 그걸 상관 경관인데 이 상관이라는 것은 역도, 역적이라죠, 역적. 응? 왕을 어떤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는 역린, 그쵸? 어떤 그런 의미로 상관을 받기 때문에 상관을 이게 흉신으로 규정한 이유가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 정관을 극한다는 어떤 그런 일단은 이 정관은 왕을 뒤엎으려고 하고 법을 안 지키려고 하고 틀을 깨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개혁성, 그쵸? 옛날에 개혁이라고 하면 안 좋게 봤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정관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자, 그 정관격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정관격 사주가 어떤 건지는 이제 나중에 차차 좀 제가 설명드리지만, 사회적으로 정관격 사주다 그러면 일단은 조직이나 직장 생활을 어떤 인생의 틀로서 갖게 되는 어떤 직장명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규범이나 틀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은 조금 뭐랄까 고지식하고요. 좀 답답한 어떤 면도 있는 겁니다. 딱 지킬 건 지킨다. 그쵸? 근데 나름 이 정관격 있는 사람은 나름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요. 합리적.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모습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정관격은요, 지킬 건 지킨다. 상관격 같은 경우는요, 뭐 지키긴 뭘 지켜. 내가 그때 조금 봐서 이렇게 편법도 좀 쓰고 좀 다이나믹하고 개혁도 좀 바꾸고 하는 그런 건데, 약간 정관격은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해요. 보수적 성향. 7살 편관격이 아닌 정관격이 아닌 이제 편관격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기보다는 약간 모험을 즐기는 어떤 그런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요, 직장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이 정관격은요, 예를 들면 뭐 9급부터 시작을 해서 차차 뭐 8급, 7급, 뭐 6급, 5급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단계를 밟아가는 어떤 그런 조직 직장, 그 다음에 뭔가 안정되고 그런 직장인데, 편관은 뭐죠? 편관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도요, 뭐 시장이라든가 구청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선출직의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9급, 8급으로 들어가더라도 편관격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일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나 직장이 조금 빡센 게 이제 편관격이지만 정관격은 그냥 노멀한 그냥 그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관격인 사람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명예를 되게 중시합니다. 명예. 내 이름. 관성이라는 것은 내 이름 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명예 이름. 그래서 어떤 이 실수 있잖아요. 남한테 실수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정말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쪽팔린 거 있잖아요. 쪽팔리다. 이 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얼굴의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쪽팔리는 거를 정말 못 참는다. 그렇죠? 그리고 정관격은 뭔가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도 상당히 큽니다. 책임감도 크고요. 쪽팔린다. 아쉬운 소리. 이거 이제 체면을 중시하는 거죠. 체면을 매우 중시한다. 편관 같은 경우도요. 편관도 체면을 중시하긴 하는데
편관은 약간 폼생폼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폼에 살고 그런 어떤 내가 뭐 쪽팔릴전정 폼생폼사로 죽기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그 비슷해요. 이제 관성이니까 관살이니까. 하지만 정관격은 딱 틀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격식을 딱 갖춘 어떤 격식, 그거를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혼자 독단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조직의 힘을 얻어서 어떤 권력 지향적인 그런 삶을 추구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반듯합니다. 반듯하다.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반듯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친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정관격, 정관이라는 게 일단은 여자한테는 이게 남자의 의미가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반듯한 안정적인 그런 남자. 편관은 나쁜 남자, 못된 남자, 그쵸? 하지만 멋있는 남자, 카리스마 있는 남자, 이런 거를 뜻하고, 남자한테는 이게 이제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식을 의미하는데 왜 그러냐? 이 재성, 남자한테 재성이 뭐죠? 남자한테 이 재성이 여자입니다. 뭐 부인도 되고, 그러니까 재생관하죠. 재생관. 그러니까 재성의 입장에서 재성이 낳은 게 뭐죠? 생한 게 편관 정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편관은 나랑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은 우리가 뭐 아들 딸을 구분을 할 때 뭐 이제 남자다, 남자 기준으로 하면 아들이 되고요. 정관은 나랑 음양이 다르니까 딸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아들 딸을 이렇게 추측하거나 예측할 때 이렇게 쓰긴 쓰는데, 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내 사주에 일단 요것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거잖아. 개인적.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만 이런 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 정관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 들었던 어떤 이런 전반적인 여러분들 이런 전반적인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지 말고요. 한 두세 번 정도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쵸? 나를 이 극하는, 그쵸? 나를 이 바르게 극하고 바르게 조절 통제를 해주는 존재가, 그쵸? 이 어떤 정관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사주를 사주에서 정관격이다, 정관격 사주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월지를 기준으로 하죠. 월지. 자, 년월일씨가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 여기가 년이고요, 여기가 시라고 했을 때 이 월지가 정관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관격이 사주고, 월지의 지장간에서 천간으로 이렇게 투간한 일간을 빼고 이렇게 투간한 게 정관이다 하면 정관격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지장간이나 그러니까 월지에만 이렇게 정관격이다, 정관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직장 생활이든 조직 생활이든 명예든 이게 겉으로 확 드러나서 잘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드러나지 않은 그런 관성, 직장, 조직, 틀, 나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천간은요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드러난 모습.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괜찮은 직장, 어떤 명예를 중시하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 정관격으로 좀 반듯하게 추구하고 명예도 중시하고 안정감도 있고 사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꼰대기들도 있고 약간 그러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이라고 하면
지지에 있는 어떤 정관이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천간에 드러난 정관격이라고 하면 직장도 좀 알려진 그런 직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주가 이렇게 간목이 있어. 그리고 월지가 이렇게 유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있으면 유금이 정관이잖아요. 지장간에는 뭐 경신에서 정편관이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왕지가 뭐죠? 자, 오, 묘유. 그러니까 이렇게 월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천간으로 투간하지 않아도 이 왕지는 중심이고 이게 도화의 글자잖아요. 도화. 은근히 매력이 있고 은근히 중심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이제 정관으로 쓰이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면 드러났다. 정관격 그러면 남들이 봐도 잘 아는 유명한 어떤 반듯한 그런 직장, 명예, 권력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틀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을목이 있어요. 그러면 월지가 신금이야. 이런 사주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정관이잖아요. 정관인데 이 신금 안에 지장간이 무, 임, 경이 들어있잖아요. 천간으로 투간이나 추출은 이 지장간에 있는 같은 오행에 이 천간의 글자가 드러나면 격으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 임수나 개수, 경금이나 신금 이렇게 음양이 다른 글자가 천간으로 올라오더라도 이걸 이제 격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단은 정관인데 예를 들면 천간에 이렇게 경금이 봉기가 투간에 있으면 이게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합까지 하고 있네. 그쵸? 그런데 이 경금이 투간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는 임수가 그쵸? 이렇게 투간을 했다 그러면 월지는 정관이긴 하지만 천간으로 이 수생목화는 정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인격으로 분류가 됩니다. 월지에 타고난 기운은 정관격이라 정관적인 기운도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정인 이거 같은 경우는 스스로 관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도 잘하는 사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무토가 일간이다. 그러면 묘목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정관이잖아요. 사주에 자 이런 사주 구조에 이렇게 있을 때 그건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인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묘가 아니라 간목이 투간했다. 그러면 묘 안에 있는 지장간, 갑과 을 중에 요게 투간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편관이잖아요. 그러면 월지가 묘의 왕지긴 하지만 천간으로 드러난 게 우선입니다. 아무리 왕지라도 그러면 이것은 편관격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지는 정관이긴 한데 드러나서 쓰이는 어떤 그런 기운은 편관격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연월일시에 연간이 편간에 이렇게 뿌리가 월지가 있으면요 직장 조직 뭐 공무원인데 좀 빡센 군 검경 어떤 이런 남들보다 더 드러나는 어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도요 일반적인 학교라기보다는 조금 특수한 학교 이런 학교로도 이제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뭐 임수일간이다. 임수일간인데 해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임수에
해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비견이잖아요. 비견격이라는 용어는 안 쓰니까 이제 걸록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걸록격인데 해수에서 이렇게 개수가 천간으로 투간, 개수가 아니라 자 기토죠. 기토. 잠시만요. 기토가 이렇게 투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토가 정관이잖아요. 해수는 비견이고. 그러면 월지는 비견인데 해에 있는 지장간, 무, 갑, 임 중에 이 무토의 오행을 달리한 이 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격 사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간으로 올라온 게 우선이다. 근데 이제 좌우묘유를 제외하고 이 진술충미 같은 경우도 자, 예를 들면 자, 진술충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충미가 예를 들면 임수일간이에요. 임수일간에 술토가 있어요. 자, 술토가 있다 그러면 이게 편관이잖아요. 편관. 이런 이제 사주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잡기 편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토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간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정관이 되죠. 그럼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정관격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병화가 올라와 있다. 술토의 지장간이 술, 신, 정, 무. 여기 이제 지장간이잖아요. 여기에서 무토가 기토로 음양을 바꿔서 올라와 있고 정화가 병화로 올라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게 신금이 올라와 있다. 예를 들면 금생, 이게 정인이잖아요. 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럼 편제 정관. 그러면 이 사주는 세 개가 다 올라와 있죠. 이 술토라고 하는 월지에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뭘로 잡으라 그랬죠? 자, 진술충미는 본기, 진술충미든 인신사에는요, 이 본기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정관격 사주인데, 사주가 상당히 괜찮죠. 정관격 사주인데, 요렇게 재생관을 하고 있는데, 임수를 딱 일간을 기준으로 정인과 편제가 이렇게 병신합을 또 하고 있네. 그쵸? 이렇게 일간을 기준으로 병신합의 기운이 일간이 어느 정도 수극화해서 편제를 또 극하기도 하고 또 금생수를 하기도 해서 금생수 수극화 어떤 기운도 있지만 정인과 편인의 약간의 합작용도 있는데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이제 성격됐다. 성격인데 운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들어왔다. 신금이 정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정관 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신이 생해주거나 이제 또 보호해주거나 하는 모습이 되는데 병신합으로 묶이니까 자 이때는 이제 이 정관이 생을 받는 기운이 조금 부족해지지만 인성으로 또 이렇게 보호를 받으니 좀 괜찮다. 이건 이제 사주 해석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 진술충미는 우선순위는 뭐라 그랬죠? 계절을 두 번째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술은 신유술 가을에 10월달이죠. 그러면 늦가을을 얘기하는 신금이 2번. 그 다음에 사회성 중기가 3번. 그리고 날짜 배정도요. 9, 3, 18일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그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관격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관격. 정관이란 것은 사길신이라고 했습니다. 사길신. 재관식. 사길신은 어떻게 된다?
순용해서 써야 된다. 그쵸? 정관격이나 정관이 용신이다. 같은 얘기고요. 사길씨는 순용을 해야 된다. 순용은 뭐냐? 첫 번째 생해주고, 두 번째 보호해주고. 근데 반드시 1번, 2번 생해주는 게 우선, 보호해주는 게 뭐 다음 이렇게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이 순서는 또 사주 구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강신약을 아주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쵸? 일단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어떤 생해주는 것은 어떤 인성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의 기운 너무 신강한데 또 생해주면 과유불급이니까 이때는 조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관격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정관격을 생해주는 게 뭐죠? 이렇게 정제 편제. 그러니까 1번 생해주는 게 재성이라는 겁니다. 재성, 정편제, 재성이고, 그 다음에 이 정관을 극하는 게 뭐예요? 식신상관이잖아요. 식신상관이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 극하는 것을, 이 식신상관을 극하는, 이거를 극해주는 글자가 뭐죠? 인성이잖아. 그쵸? 인극식 하잖아요. 이거를 오행으로 보면 내가 목이다. 비견이. 근데, 나를 극하는 게 이제 금 중에, 그쵸? 이게 간목이라고 하면, 이제 금 중에도 신금이 되겠죠. 음양이 달리하는 신금인데, 신금을 생해주는 게 뭐죠? 토생금 하니까, 이 무토나, 기토가 재성이 되는 겁니다. 무기토가 재성이 돼서 무기토가 일단은 상신이 되는 거죠. 일상신 생해주는. 그런데 이 금을 극하는 게 뭐죠? 화잖아. 화극금을 하잖아요. 이 화는 뭡니까? 식신상관이잖아요. 식신상관. 그쵸? 식신상관인데 요거를 식신상관을 그러면 이제 병화나 정화가 되겠죠. 병화가 식신, 정화가 상관이 되는데 얘들을 극해주고 통제해주는 게 뭐예요? 수기운이잖아. 수극화. 그쵸? 수는 뭡니까? 임수와 계수가 있잖아요. 정인편인. 그래서 이 임수나 계수는 금생수에서 내 힘을 빼는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극화로 나를 극하는 식신상관을 통제해주는 요게 제2상신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뭐 정관격이다 상관격이다 극해야 되냐 힘을 빼야 되냐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정관격 이 사주 정관격 사주에 정관격이라는 것은 이 정관이 용신이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억부용신, 뭐 조우용신하고는 이 용신의 개념이 다르다고 제가 앞에서 너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을 할게요. 자, 정관격 사주는 정관이 용신인데 사길신, 재간인식, 관제인식 중에 사길신은 어떻게 된다? 순용해야 된다. 그쵸? 사흉신은 역용해야 된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 순용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1번 생해주고 2번 보호해주고. 근데 이 보호를 해주긴 하지만 내 힘을 또 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의 힘을 금생수로 빼기도 하지만 결국 결론은 수생목으로 나를 생하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생해주는 게 뭐요? 1번 재성, 2번 인성. 이거를 뭐라 그러냐? 상신이라고 한다. 억부용신에서 얘기하는 용신이 이제 상신은 좋은 글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그 정관격을 성격시켜주는 또는 성 해주는 유정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좋은 글자라는 어떤 의미가 상신이고요. 우리가 억부용신에서는 이거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억부용신에서 용신이라고 하고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를 우리가 희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신이 억부용신에서 얘기하는 용신을 도와주는 희신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좀 극하고 안 좋은 글자는 기신이라고 합니다. 기신. 이 기신은 마찬가지로 용신을 극하는 걸 이제 같은 기신이라고 쓰고 기신을 돕는 억부용신에서는 기신을 돕는 것을 구신이라고 한다. 그쵸? 근데 이제 뭐 딱히 이 격공용신에서는 구신을 대신할 어떤 글자보다 그냥 기신이다라고 통치고 이도저도 아닌 것을 한신. 근데 이제 격공용신, 억부용신이 아닌 격공용신에서는 뭐 용신, 상신, 기신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용어를 쓴다. 이거를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관격 사조는요. 재성이 있으면 재생관해서 좋고요. 인성이 있으면 관인소통도 하면서 식상으로부터 보호도 되니까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 이게 성격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정관격 사주는요. 이 사길신 중에도 성격 되기가 매우 어렵다. 자, 왜냐? 사주에 재성과 인성이 일단 있으면 좋아요. 일단 없는 것보단 좋아. 없는 것보단 좋은데 그런데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 정관은요. 종기하고 좀 이 그런 어떤 문관과 무관을 나누면 분관이 정관이고요. 이 무관은 편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검경 같은. 그런데 이건 지켜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잘 생해줘야 돼. 그래서 이 정관이 이 재성이나 인성이 없으면요. 외롭다 해서 정관격이라고 해서 좋긴 한데 재성과 인성이 없으면 보필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생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걸 고관무보라고 합니다. 고관무보. 이 고는 외로울 거고요. 이 관은 벼슬관, 관성이고 없을무. 보필해주는 글자가 없으면 이 관성은 외롭다. 그쵸? 근데 무조건 이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재성과 인성은요, 서로 극하는 관계입니다. 왜냐면 이걸 보세요. 이 정관격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 나를 생해주고, 그쵸? 인성이 나를 극하는 식상을 이렇게 극해줘서 조절해줘서 좋긴 한데, 이 인성과 재성은 서로가 어떤 관계다? 서로가 극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인생 쉬운 거 없는 거예요. 두 개가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 재극인이라고 하는 서로 극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 정관격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격이 되기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한 이유는 이 재성과 인성이 있어도요, 이 재성과 인성의 위치, 구조,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주를 한번 보면 무토일간이다. 신금을 깔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월지가 이렇게 미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겁재네. 일단은 정을 기라고 하는 지장간을 품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정화가 투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인. 자, 일단은 시간에 이렇게 본기인 을목이 투간을 해서 정관이다. 정관격이네. 월지 잡기 정관격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성이 투관해서 관인소통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인성이 있네. 그쵸? 예를 들면 여기 힘도 있어. 정관이 뿌리도 있어갖고 매우 튼실합니다. 자, 무신은 이제 식신이죠. 그런데 요렇게 임수가 딱 있어요. 그럼 임수는 뭐죠? 이게 편제잖아. 그러면 얘기했던 재성과 인성이 다 있어. 너무 좋아. 임술, 임술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딱 겉보기는 정관격인데, 그렇죠? 정관격인데 일단은 이 정인도 사실은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겸격입니다. 정관 겸격에. 그런데 이렇게 편제가 들어와서 재생관 좋다고 했는데 어떻다? 정임합으로 묶였다. 그래서 정인과 편제, 정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으로 돼서 사실은 이게 인성과 재성의 어떤 도움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있긴 있으나 그림의 떡.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관 무보, 완벽한 고관 무보는 아니지만 있으나 마나 제대로 쓰임이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운에서 이렇게 뭐 병화나 예를 들면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정제잖아요. 이때는 이 정관을 또 이 재생관 해주니까 묶여 있지만 또 제한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또 운으로 정화가 들어왔다. 정화, 새로운 정화면 이 정화가 정임합도 하지만 이 정화가 또 이거를 이렇게 재성으로서, 그쵸? 이렇게 이제 관성을 또 정화는 이제 인성인데 인성. 나를 생하면서 관인소통도 시켜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위치.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이제 아까 무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수가 있고요. 여기에 정화가 있어. 아까 이제 구조만 좀 다른데 여기에 을목이 있는 이런 사주 구도다. 을미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주가 이제 뭐 배치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주라 그러면 요렇게 이게 정관이잖아요. 정관. 그다음에 이게 정인. 이게 편제. 천간의 구조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초년에는 관인소통하면서 직장생활 따박따박 잘하고, 그쵸? 노년에는 재생관에서 괜찮다. 그리고 이 정임합이 연과 시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정입 합이 매우 어렵다. 잘 안 돼. 정임합이 떨어져 있으니 합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합이 뭐 합력은 있긴 있는데 매우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임합의 기운을 거의 잘 안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으로, 예를 들면 운으로 임수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편제잖아요. 편제가 들어와서 편제가 활성화 되는데 또 정임합으로 묶이니 이때는 이 정인을 제대로 못 쓰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과 편제가 서로 묶여서 이 관성이 이렇게 혼자 딸랑 남은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이런 기운보다 없는 게 훨씬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재성과 인성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구조를, 사주의 구조, 그다음 운을 대운이든 세운이든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재성과 인성이, 재성 정관격에서 인성이 둘 중에 하나만 쓴다. 하나만 쓴다면 재성이 좋을까요? 인성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1번이 재성이 좋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재성은
정관을 생해 주니까 정관격에서 이건 정관격. 자, 그런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성은 일단 식상에 극하거나 직제를 막아주지만 관설을 한다는 뜻이 관의 힘을 빼는 관을 설기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잘 보면 이 재성이나 인성은 이 정관격의 기준에서는 그렇고 일간 기준에서 보면 그쵸? 일간 기준에서 보면 이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모습이지만 일간에서는 정관과 재성과 정관이 모두 일간이 일간을 설기시키는 힘을 빼는 어떤 십성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인성은 관을 설계시키긴 하지만 일간을 생해주는 그런 십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강신약을 나눌 때, 그쵸? 여기서 신강신약. 내가 힘이 좀 있어. 그죠? 일지나 월지가 기본적으로 비경겁제야. 근데 천간으로 투간한 게 뭐 어떤 정관이 투간을 해서 정관격이 됐다. 이때 내가 신강하다. 신강할 때는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인성보다는 이 재성이 있어도 신강할 때는 재생관에도 내가 능히 그걸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신약하다. 그쵸? 신약한 사주다 그러면 재성과 정관 이렇게 재성이 들어와도요, 내가 정관은 나를 극하는 어떤 그런 십성이고 재성은 내가 극하니까 내가 힘이 또 빠져요. 그래서 재성, 정관, 뭐 식신상관이 많으면 우리가 신약한 사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신약하면 이 재성보다는 인성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요런 어떤 여러분들이 기준이 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신약한 사주야. 신약한데 정관격이야. 그러면 정관은 어떤 나를 극하는 모습이니까 내가 힘이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나를 극하니까. 근데 거기에 인성의 기운이 있거나 인생의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는 1번, 2번이 바뀌는 겁니다. 신약한 사주는 재성이 들어왔다. 정관을 생해주는. 그래도 재성은 내 힘을 빼는, 내가 극하는 거니까 이때는 좀 잘 쓰기가 힘들다. 좋긴 좋아도. 그래서 하나만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정관격 입장에서는 재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재성이나 인성이 일간 기준으로는 쓰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냥 두세 번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두세 번 보세요. 그럼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지금 내가 정관격 사주 돼서 정관격 사주 제 강의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제 1강 격용신 개념부터 제가 뭐 길신이 뭐고 흉신이 뭐고 순용하는 건 어떤 거고 역용하는 건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유성 그러니까 성격되는 거 합격되는 거를 쭉 설명을 했거든요. 15공에 걸쳐서 그거를 꼭 보시고 정관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화일간이야. 정미일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요. 정미 화생토 하지만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이긴 한데 미토 안에 정을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어요. 내 힘을 빼긴 하는데 정미는요 또 이게 식신이면서 이 관대지거든요. 관대지면서 음간 양인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이 일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 그러니까 오행적으로나 십성적으로는 내 힘을 빼는 모습이지만 간지 자체는 힘이 그렇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또 있다. 근데 해다. 그럼 이 정관이네. 그쵸? 이게 비견이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주를 더 써볼까? 제가 이제 준비한 경금이다. 경금은 뭐죠? 이 정제. 경신. 정제도 힘이 아주 세네. 정제. 근데 임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관. 임수도 이민. 구조도 이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관에서 이렇게 정관 봉기가 투관했잖아요. 그럼 이 사주는 무슨 사주? 정관격 사주다. 자, 정관격 사주다. 자,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옆에 비견도 있고요. 뿌리도 있고, 이 정인은 이게 정인이잖아요. 그렇죠? 생해주는 기운도 있고, 여기 이제 나를 힘을 빼는 기운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신약하다? 약간 신약? 한 것 같지만, 이 미토에 음간 양인의 뚝심은 있어요. 오뚜기 같은. 그래서, 뭐, 무조건 신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어떤 면에서는요,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이 정관을 잘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쓸 수 있다.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이 정제는 사실은 내 정제이기도 하지만 이 비견에 훨씬 가까운 정제라는 모습, 정제라는 어떤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나 재물이나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쵸? 늘 나보다 내 형, 내 위에 사람, 내 친구의 남자, 재물, 이렇게 해서 나는 조금, 2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정관은, 그쵸? 이 정관이 나를 극하기도 하지만, 이 비견을 극해주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정임합을 또 이렇게 나랑 가깝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정관을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하는 관인소통으로 이렇게 또, 그쵸? 요 미토에 있는 어떤, 이 미는 또 토지만 사오미 화에 여름에 끝자락터니까 화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수생목으로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괜찮은 모습이다. 이 재성도 물론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죠. 없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이렇게 뭘 말씀드리려면 인성이 이렇게 재성이 천간에 투관했을 때는 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렇게 지지에 있는 게 훨씬 쓰임이 좋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사주 요 샘플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재성 인성이 상신이긴 한데 구조를 좀 잘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예문을 제가 조금 두서없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갑자 어떤 일주인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금이 있구나. 그럼 이게 정인, 이게 정관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일지가 관인소통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겁재를 갖고 있어. 일단은 월지가 유금 정관 좌우묘라는 것은 어쨌든 정관격을 천간으로 투관을 안 해도 갖출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경금이 투관을 해버렸네. 경인? 그러면 이 경금은 편관이죠. 그리고 경금만 투관한 게 아니라 신금도 투관했어요. 신미.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경신이라고 하는 지장간 중에 둘 다 투관을 했어. 이건 정관이야. 그러면 둘 다 투관했으니까 좋을까요? 일간 기준으로. 이 사주는 무슨 사주예요? 자,
관살 혼잡,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다시, 자, 요거를 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관살 혼잡 사주입니다. 이 정관격의 관살 혼잡. 혼잡 사주라 혼잡 사주는 패입니다. 패. 그쵸? 패가 났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이 겁재가 딱 있어. 그러면 을경합을 하잖아요. 을경합. 그러면 이 사주가 관살 혼잡으로 패는 이게 탁하다. 어쨌든 그거를 뭐 해석은 나중이지만 관살 혼잡 사주면요. 이 사주가 뭐 예를 들면 여자 사주다. 그러면 초년에 빡센 남자, 멋있는 남자 만났는데 이제 내 남자인 줄 알았더니 겁재의 남자였고 또 어쨌든 내가 품고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는 정관의 남자인데 노년에 또 만나고 그래서 이제 남자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어떤 그래도 남자를 만나도 겁재의 남자만 또 유부남 내 친구의 애인 이렇게 만나는 사주다. 이렇게 옛날 사주면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겁재랑 을경합으로 묶여 있으니 그쵸? 이게 이걸 뭐라 그러냐? 합살, 류관, 합으로 그쵸? 살을 합해서 남을 류 뭐만 남았다? 관성, 정관만 남았다. 그쵸? 이렇게 합살 류관 사주로 이 사주는 결국에는 청해졌다. 맑아졌다. 성격됐다. 성격 사주다. 성격은 무조건 좋고 파격은 나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격 사주는 그냥 순탄, 무난하게 그냥 그쵸? 별탈 없이. 근데 이 패가 났다, 파격이다 이 사주는요 좀 다이나믹하다. 그쵸?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변화가 무쌍하다. 그쵸? 이거를 내가 견디려면 왕관의 어떤 이 세파를 견디려면 내 힘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주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신약 여기 이제 정인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글자도 있고 요 미에 그쵸? 이게 정제긴 한데 무가 미토의 묘지가 되지만 미 안에 또 그 뿌리가 있고 여기에도 이제 뿌리가 있고 을목 겁재도 있고 월간도 있고 하니까 뭐 신강신약을 또 논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딱 확실히 구분을 해야 신강하면 힘이 세니까 힘을 빼주는 식재관, 식신이나 재성이나 관살이 용신이고 힘이 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비견겁재나 인성이 용신인데 이렇게 좀 신강하지도 않고 신약하기도 않는 이런 사주는 사실은 이 억부용신 딱 해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점수를 또 이렇게 매겨가지고 몇 점이냐 해서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딱 구분해서 뭐 한다는데 그것도 조금 그래. 응? 또 이런 샘플이 있고 자 이제 예문으로 임수일간의 이민일주다. 자 이민이면 이게 이제 식신의 병지를 갖고 있는 일주구나. 문창귀인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미토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정관이잖아요. 잡기 정관격 사주구나 라고 이제 월점만 보고 알겠는데 요렇게 신금이 떠 있다. 그럼 금생수험 이게 정인이네요. 어쨌든 이게 청관으로 투관을 안 한 줄 알았더니 기토가 투관을 해버렸어요. 봉기가. 그럼 정관. 자, 그런데 요 기토가 이제 묘목을 깔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또 신금이 이렇게 있네. 신금은 뭐죠? 편인. 정인이죠. 금생수니까 이제 인성을 깔고 있는데 신해다. 잘 봐봐. 이 사주가 사실은 좀 잘 봐야 되는 사주입니다. 일단은 격으로 따지면 미토에 있는 정, 을,
기라고 하는 지장간에서 봉기인 기토가 투관했으니 아 정관격 사주구나. 아 정관격 사주니까 재성이나 인성이 있으면 좋겠구나. 근데 인성이 있네? 그쵸? 인성으로 이제 그런데 잘 보면 지지를 한번 잘 보세요. 지지를 잘 보면 여러분들 해, 묘, 미. 해묘미 뭐죠? 색깔로 할까? 해묘미. 해묘미 목의 삼합을 짜고 있어요. 목은 뭡니까? 그리고 요 임목도 목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온통 목밭이야. 온통 목. 자, 목은 뭡니까? 목은 임수한테 이 목은 뭐라고요? 이게 식상이죠. 식신상관. 근데 이 묘가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인 어떤 모습이 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지에서 이 상관이 나의 격인 정관을 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 상관경관. 선생님, 지지의 어떤 글자가 천간을 극하기 어렵지 않나요? 물론 지지 글자가 천간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들어. 근데 이렇게 강력한 그쵸? 목 삼합을 짜고 있고 다른 일지 글자도 인이라고 하는 목의 어떤 이 덩어리의 글자는요. 이거를 정관을 극해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가 힘을 쓰느냐? 요 신금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금극목 하면서 이 관성을 보호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모습, 나를 나한테 금생수로 힘을 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사주는요, 아주 성격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식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천간으로는 관인소통 되는 모습이니까 직장생활 이런 것도 잘 하고요. 능력도 있고 오지랖도 있고 그쵸? 표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잘하는 어떤 그런 다재다능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데 식상짓을 열심히 하는 거야. 발을 열심히 젓습니다. 발을 오리가. 근데 천간으로는 관인소통에서 약간 이렇게 고고한 모습으로 그쵸? 이런 이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은 좀 치일 수가 있어. 근데 다행인 것은 신금 정인이 금극목으로 천간의 금이 지지의 목 기운을 양쪽으로 하나만 썼으면 힘이 없었을 건데 이렇게 눌러주니까 그쵸? 이 정관을 또 보호해주는 그래서 잘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주가 완전히 팍격 어떤 글자가 천간으로 들어올 때 이 사주가 망칠까? 뻔하죠. 1번. 이 병화가 운으로 딱 들어왔다고 해봐요. 병화가 뭐죠? 병화가 이게 이제 편제입니다. 편제. 정관격 사주에 편제가 들어오면 재생간에서 물론 좋은 것도 있어. 그쵸? 바쁘게 확장돼서 뭐 여자 기운도 들어올 수 있고 사업적인 기운도 들어오는데 이 편제가 어떻게 돼? 병신합으로 이 나의 이 정인을 재인합으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밑에 있던 이 식상밭이 힘을 내서 상관 경관을 쳐가지고 이 정관격 내가 어떤 나의 명예, 틀,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구설에 의해서 편제, 사업적 돈 이런 걸 버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폐격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정관격 사주가 뭐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구조가 정인과 그 다음에 뭐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 2부에는 정관격의 성패 그 다음에 예를 좀 더 들어서 다른 어떤 성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예문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